각종 호재들을 품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6억 5천이 시세라고 봤을 때 6억 정도에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확정적으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황금 연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매꾼이시다 보니까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석에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는 처가댁이 제주도라서 제주도에 일단 내려갈 예정이고요. 우리 제주도에도 졸업생분들이 몇 분 계셔서 좀 미리 연락을 드려놨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또 만나서 차 한잔하고 어떤 투자 보고 있는지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걸 빌미로 저의 이제 자유시간, 가족과 육아에서 해방된 저의 자유시간. 제주도 수강생분들을 만나시는군요. 맞아요. 간 김에 또 뵙고 오면은 동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경매라는 건 한 번 투자를 하고 끝이 아니라 한 번 맛본 분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갈 계획이 있습니다. 뭐 임장 가시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제 찾아보고, 제주도는 지역이 한정돼 있으니까 물건 찾으면 또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이 최근에 또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벤치마킹 저도 해서 한번 비슷한 물건 찾아보려고 합니다. 연휴 때 입찰 경쟁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연휴 때 좀 경쟁력이 있나요? 당연하죠. 예전에 대리입찰 서비스라는 게 없었을 때는 정말 이게 영향이 컸거든요. 대리입찰이 없으니까 직접 법원에 가야 되는데, 연휴라는 게 뭐 퐁당퐁당 있으면 보통 거기에 휴가를 껴가지고 일주일을 쉬어버리잖아요. 그 사이 그 휴가를 내고 법원에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휴가로 어디 놀러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많죠. 그러니까 경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저나 우리 교육생분들처럼 휴가를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사실 극소수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또 대체하는 게 뭐냐면, 가격조사나 조사를 미리 끝내놓고 자기가 휴가 갔을 때 이제 대리입찰을 맡겨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평일날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입찰 경쟁이 떨어지는 건 맞죠. 왜냐면 그냥 입찰할 생각조차 안 하니까, 연휴 전후로는. 그리고 또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바토너 같은 대리입찰 서비스 쓰지 돈 아까워서 잘 안 쓰시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11만 원을 낸다고 해서 100%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당연히 내겠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고 10번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110만 원이잖아요. 그게 벌써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많이 말씀드린 게, 아파트로 바토너 하는 거는 진짜 좀 돈이 아깝다.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11만 원을 투자했으면 될 확률이 또 높아야 내가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바토너 쓸 때도 아파트보다는 뭐 빌라, 이런 좀 경쟁이 덜 할 수 있는 거, 특히나 이제 우리 PD님이 준비한 대로 이런 연휴 때 바토너를 쓰면은 저는 그 효과가 몇 배가 되지 않나? 왜냐면 귀중한 이 황금 같은 휴가를 포기하고 올라와서 법원에 안 가도 되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쩐 여유 있던 시간보다 가치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시간을 쓰는 가치가. 그래서 요즘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거주라는 건 내가 거주도 하면서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 가치가 있어야겠죠. 보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그래도 최소한 투자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이면 매매가로 보면은 7억 이상? 8억? 이 정도 되는 물건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더 많이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 입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율로 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그런 8억짜리 아파트는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가계대출을 받아서 전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 실거주니까. 대출적으로도 혜택이 있고, 사업자나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대출도 비싼 거, 수수료 비싼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좀 단점이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파트가 대형 평수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또 매매 사업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입찰가 쓸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대형 평수가 8억대 물건이 수도권에 뭐 경기, 서울에는 없을 거고요. 서울 경기 쪽으로 가셔야 될 텐데, 내 자본금 안에서 뭔가 대형 평수까지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입찰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10명 들어왔어야 될 아파트 물건에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뭐 5명, 4명, 그리고 매도 차익은 뭐 1억 그 이상 또는 그 이상 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1억을 내가 싸게 사고 들어가는데 손해볼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보유 가치도 저는 상당하다고 봐요. 왜냐면 건설사에서 대형 평수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그럼 발생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근데 그때 10년 뒤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프리미엄,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억 싸게 산 거 플러스 시세 상승까지 받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를 해서 더
상급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상담에 오면 저는 1주택 첫 번째 주택은 좀 좋은 거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단타로 굴려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묶은 규제 지역이라는 건 나라에서 검증을 해준 겁니다. 여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묶겠다라고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오르는 거를 인정을 한 거잖아. 국가에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신건부터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도 입찰할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감정가라는 건 6개월 전 1년 전에 매기는데 6개월 1년 전보다 지금 시세가 1억 이상이 만약에 올랐어. 그럼 그 감정됐던 그 가격에 받아도 지금 1억을 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경매 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쟁이 줄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애초에 대출 생각이 없는 분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출 받아서 시세 차익을 먹고 가기는 서울 지역에선 좀 힘들고, 웬만하면 경기, 인천, 서울이랑 가까운 그쪽으로 보셔야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 물건도 추천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 요 물건은 권리 분석 제가 끝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받으시면 됩니다. 자, 얼마를 쓸 것이냐가 이제 고민인데, 지금 이 물건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요쪽에 이런 대형 평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6억 7천짜리가 지금 4억 6천 9백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 물건은 일단은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마 더 낮을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너무 쉽습니다. 권리 분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157제곱미터 요 면적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고요. 매물 기준으로는 6억 4천부터 나와 있고요. 실거래는 지금 6억 7천까지 찍혀 있습니다. 4월에 23층 기준으로. 근데 우리 것도 28층이니까 거의 뭐 비슷한 층. 그게 지금 4억 6천이 돼 있으니까 2억 정도가 싸져 있습니다. 입찰가를 얼마를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6억 7천의 실거래가 찍혀 있는 걸 6억에 받았다고 잘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욕심을 줄여서 입찰을 높게 하면 낙찰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욕심을 더 내서 낙찰을 싸게 받으려고 하면 낙찰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실거래가 지금 6억 7천에 찍혀 있으니까 제 생각에 대형 평수인 걸 감안했을 때 아마도 낙찰이 6억대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많으면 5억 후반, 잘 받으면 5억 중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5억 후반을 쓰시면 되고요. 난 이걸로 적정한 매도 차익을 갖고 들어갈 거다. 나는 시립주 어디든, 뭐 식사동이든 아니면 일산이든 어디든 난 아무데나 할 수 있어. 상황도 여유로워. 그러면 굳이 뭐 무리해서 5억 후반을 갈 필요가 없고요. 5억 중반을 한번 입찰해 보시고 되면 1억 정도를 벌고 가시는 거고, 안 되면 또 다른 물건 또 비슷한 거 계속 도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난한 물건 가져왔고, 요건 아마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채무자 점유인 것 같습니다. 명도 정상적으로 하고 이사비라든지 이런 걸 잘 협의해서 드리고 나서 낙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코멘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싸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경매는. 두 번째 물건도 볼게요. 요거는 이제 대형 평수에 유찰이 2번 된 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 SK뷰입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주상복합 이제 아파트고 대형 평수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오피스텔처럼 생겼습니다. 외관이. 그래서 아마 이제 세대수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찰이 일단 2번 됐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오히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고요. 아까 이제 식사동에 있던 물건은 실거래가 꽤 많이 찍혀 있었는데, 자, 요 물건은 가장 큰 평수 시세를 보면 24년 3월, 작년 3월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작년 3월에 18층, 16층이 각각 3억 5,500, 3억 3,500 이렇게 거래가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가장 싸게 나온 게 14층이 3억 4천입니다. 제 기준에 아마 이거 조사를 이 매물을 들고 있는 중개사님께 전화를 해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3억 초반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억 9천이 돼 있으니까 이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값이 되면 저는 항상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게 우리가 전차만큼 쓸 수 있냐, 즉 2억 7천을 쓸 수 있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7천까지는 쓰지 못할 것 같고, 제 생각 2억 중반? 2억 중반 정도로 써서 한 3억 초반이니까 한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천 7천 정도의 매도 차익을 갖고 있도록.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데가 상업지이기 때문에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위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쪽에 들어와 있어서 입지 자체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평택에 42평짜리 아파트를 1억대까지 떨어진 거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2007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SK뷰니까 또 브랜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가의 내가 대형 평수 아파트를 시립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
물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형 평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로에 있는 아파트고 요 주변에 호재들이 많아서 이건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요게 다른 방송에서도 아마 소개된 걸로 제가 알아서 입찰 경쟁은 꽤 치열하겠지만 9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요게 지금 6억 5천짜리가 한번 유찰이 돼서 5억 2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시세를 보면 6층 기준으로 6억 6천까지 거래가 있었고 매물도 지금 제일 저렴한 게 9층이 6억 8천. 그래서 한 6억 중반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5억 2천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매도 차익이 한 1억 3천 정도 깔고 있는 거고 거기서 얼마를 줄여갈지 얼마나 높게 쓸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요 일대가 지도로 보여드리면 위치가 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림역에 끼고 있는 그 아파트예요. 대림역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인들의 수요가 정말 많은 동네고 중국인 분들의 특징이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현금 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타 차원에서 또 좋을 것 같고 요 일대가 재개발이 또 많이 들어와요. 구로 일대가. 그래서 중국인들 많이 사는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이주를 해야겠죠. 그럼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대림뿐만 아니라 구로 더 나아가서 수원까지 내려와서 중국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거주하는 형태가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기 지하화 공사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해서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 법안이 또 발의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호재들이 각종 호재들을 품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6억 5천이 시세라고 봤을 때 6억 정도에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확정적으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5억대는 사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어쨌든 방송도 탔고 소개도 많이 됐기 때문에 5억대 받는 건 힘들어 보이고 아마 6억 초중반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 물건들 낙찰된 거랑 인원수를 보면 여전히 경쟁이 꽤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이런 역세권 아파트가 감정가가 6억에서 지금 5억까지 떨어진 거는 가격적으로 장벽이 되게 낮아요. 서울의 아파트잖아요. 서울의 아파트인데 역세권이다? 근데 5억밖에 안 된다? 충분히 입찰해볼 만하거든요. 대출이 어쨌든 묶이긴 했지만 6억까지 나오니까 거기에서도 자유로운 물건이죠. 이건 아마 입찰 경쟁이 상당히 몰릴 거라서 그래서 더더욱 5억대는 낙찰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하는데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집 마련이 아닌 사람한테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똑같은 수준에서 입찰가를 쓸 수가 없어요. 실거주 하실 분들이 입찰가를 더 올렸어도 남는 돈이나 차익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수수료나 대출이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기대출 받으시는 실거주자분들은 그런 점에서 내 집 마련은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타이밍이 좋다는 거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매기 때문에 지금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싸게 받을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즉 투자자를 향해서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거주자분들은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한 2억 이상 있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가계대출 생각하시고 전입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입신고 할 생각으로 실거주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8억 이상 되는 것들을 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상담 그래도 잘 받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대형 평수 이런 것들이 낙찰이 확연하게 싸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서울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9월 말이니까 8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아파트 군민평수와 대형평수를 비교해볼게요. 경매 결과 매각된 거. 자, 일단 국민평수. 자, 국민평수 보면 116% 9명, 16명, 7명, 3명, 7명, 7명, 19명, 12명, 16명, 2명, 3명도 있긴 한데 7명, 4명, 8명, 15명. 요게 자 국민평수 물건들이고요. 자, 반대로 대형평수로 가볼게요. 38개가 나오는데 2명, 9명, 3명, 6명, 3명, 1명, 10명, 4명, 2명, 2명, 6명, 1명. 10명이 넘는 게 있기는 하지만 확연히 국민평수보다는 적죠. 입찰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차익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입찰 인원이 훨씬 적잖아요. 대형 평수가. 왜냐면 부가세 부분 때문에 사업자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잘. 물론 감안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 낙찰이 안 됩니다. 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대형 평수를 더 보셨으면 좋겠다. 더 큰 매도 차익을 갖고 가실 수 있다. 그리고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만족도나 그런 점에서도 이득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이 네. 정규 강의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신데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제 정규 강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는 빌라를 가지고 교육을 하지만 아파트도 투자할 수 있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특강, 대출상담사님 특강과 우리 세무사님 그리고 법무사님 특강 그리고 분업님까지 오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스터디 특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아파트 특강까지 해서 빌라 배운 걸 토대로 아파트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당연히 기수 중에 5주차, 7주차 사이 평일 중에 저랑 같이 이제 시간
시간을 맞춰서 법원 체험을 가실 거예요. 동행 임장도 가고요. 실제 진행 중인 물건으로.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혜택은 이렇게 17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이메일 상담, 각종 대행 서비스 연결, 인테리어 업체 연결, 우리 졸업방 입장할 수 있는 거, 물건 추천은 이제 동행 임장하는 그 물건 추천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치스쿨은 저뿐만 아니라 강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 들을 수 있게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우리 졸업생들한테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이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교육을 들으신다면 강의료를 충분히 뽑아 먹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할인이라든지 이런 특강 혜택만 받으셔도. 그래서 중개사님 연결부터 우리 재경사, P2P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이 막히신 분들을 위한, 금리가 좀 높긴 해요. 이자가 높긴 하지만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게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임장도 가지 네. 않습니다. 날씨가 요즘 좋아가지고. 2기수 동안 임장할 때 너무 더웠어. 38도 막 39도 이래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사실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어요. 날씨가 더 좋으면은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날씨에 우리 교육생분들과 또 좋은 물건 임장해서 그 물건을 또 받으면 제가 좀 더 챙겨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저한테 추천 물건 받으셔가지고 입찰하실 생각으로 하신다면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선 정리하는 데까지 좀 더 밀착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